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매주 수요일 한 분의 시인의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어내는 시간인데요. 그 두 번째 시인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시집 속에 실린 시 한 편씩을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김명인 시인의 시집을 읽어내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살청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제목의 시입니다. 우선 시 얘기하기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어제 그제 참 우리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태풍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접했고요. 또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십시일반스로 힘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의 힘이라도 좀 보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모두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극복하시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 속에 실린 시 살청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제목으로서는 꽤 어려운 제목의 시입니다. 자, 우리가 살청이라고 하면 상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보리 있잖아요. 보리가 덜 익은 채로 수확을 해서 죽을 거린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아마 기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량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김명인 시인이 이 살청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시는 아마 심리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그런 기근 또는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청밖에 없는 김명인. 오늘은 극빈,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철르던 바다도 그렇다. 가난에 저리도록 멍들었으니 기근도 무성하면 오혹이 되는 천길 수심 앞이다. 어른거리는 수평선도 텅텅 비우고 채울 줄 모른다. 알을 비운 성게처럼 서로에게 들이밀 것 살청밖에 없는 창상이여. 장칼이 부딪혀 공명하는 쇳소리 참 멀리까지 굽이친다. 자, 이것이 이제 김명인 시인의 시 살청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시의 전체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좀 한자 세대 또는 이런 세대의 요즘 젊은 세대인가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쉬 사용하지 않는 어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청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덜 익은 보리를 수확해서 그것으로 죽을 순, 죽,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서 겪게 되는 일종의 굶주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5, 60년대를 살아냈던 세대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김명희 시인이 이 시에서 살청이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정신적인 가난 또는 남은 게 없음 또는 허무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거나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보다는 늘 내일에 대한 기대와 또는 목적과 이런 것들에 치여서 사는 삶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평생 산다라고 한다면 종래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던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좀 복귀해 가면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극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어떤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극빈일 수도 있고요. 생활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이때 이 극빈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은 게 없음 또는 허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글쎄요, 매일매일이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매번 하는 일이 중요하죠. 목적도 또 뚜렷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설사 내가 가지거나 이뤘다고 하더라도 종래에 내 스스로가 뒤돌아보고 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왔던가 그런 생각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철러전 바다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지요. 그렇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그 바탕은 원래 본래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적 세계관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그렇죠. 물론 그 서양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은 곧 신과의 관계성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동양에서는 우리들에게서는 양심과 또는 그 본래라고 하는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늘 그 본래 청정했던 그 하늘과 같은 바탕 위에 뭔가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하죠. 자꾸만 꾸미려고 하고
또는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뭐 무척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일평생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고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 당신의 삶 또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러전 바다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우리는 여름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피스를 가죠.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쉬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바다는 출렁거리면서 늘 넘쳐나죠. 그렇지만 철러진 바다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은 뭐 공입니까? 빈, 텅 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고적함 또는 뭐 고독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때의 고독은 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바다를 내재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바다도 역시 고독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철러든 바다도 그렇다. 가난에 체리도록 멍들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화자 자신도 물론 이 가난이라고 하는 쪽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에 대한 가난 뭐 이런 얘기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정신적인 가난, 허기 또는 공허 이런 쪽으로 좀 보면 무엇이 남았던가,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건졌던가, 이런 일종의 성찰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나요? 가난하고 가난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의 그 가난은 정신적 흑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졌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종래는 뒤돌아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성찰의 뭐 말씀이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김명희 시인도 또 이 시의 화자도 또 그토록 그와 같이 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풍경입니다. 가난에 저리도록 멍들었으니 기근도 무성하면 의혹이 되는 청길 수심 앞이다. 자, 기근도 무성하면 의혹이 되는 청길 수심 앞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때 이 기근과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우리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근, 남은 것이 없음의 어떤 연속성 또는 성찰 뒤에 남는 것은 수심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던가 라고 하는 그때의 그 맞닥뜨리는 당혹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으렁거리는 수평선도 텅텅 비우고 채울 줄 모른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를 읽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비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채움 반대말로 우리가 비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우고 채우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분히 정신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화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텅텅 비우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지향이죠. 지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저도 이제 세상살이를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가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혹자는 그런 제 스스로의 태도를 통해서 허무주의자다 이런 쪽으로도
좀 비판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뭐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달려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텅빔이라고 하는 문제와 맞닥뜨릴 겁니다. 아마 누구나가 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도 또한 종래는 나 혼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텅비움이라고 하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알을 비운 성게처럼 서로에게 들이밀 것, 이렇게 참 표현이 아름답네요. 알을 비운 성게처럼 서로에게 들이밀 것, 살청밖에 없다. 아까 보리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리죽 실제성으로서의 어떤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보리죽과 같이 한 점 먼지겠죠. 한 점 먼지밖에 없는 참혹함입니다. 그래서 창상이야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또는 상처뿐이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하고요. 또는 친구를 걱정하고 이웃을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보리죽 한 그릇의 값어치, 보리죽 한 그릇 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텅빔이라고 하는 이 참혹함 또는 당혹스러움, 그런 것들밖에 남는 것이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칼이 부딪혀 공명하는 새소리,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실제화된 삶 또는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지향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리들이 쇳소리처럼 들려서 저 수평선 너머까지 멀리까지 굽이굽이 치는 그 하루다라고 하는 이 얘기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명희 시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찰과 회역의 시인이시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시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삶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갈하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글쎄요, 청명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과한 그런 성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 들여다보면서 또는 멀리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시집 속에 실린 살청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살청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시는 이 시집의 거의 뭐 표제시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명희 시인의 전체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 스며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여러분, 태풍의 뒷끝입니다. 또 수재를 당한 또 태풍 피해를 겪은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좀 극복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지않아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민족에게는 참 큰 명절이죠. 제일 큰 명절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다들 그 어려움과 또는 상처를 극복하셔서 단란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